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2016년도죠.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이 부동산 학개론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에 하면은 이 부동산 학개론이 우리가 전년도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가, 그리고 그 출제한 경향에 맞춰서 우리가 27회 시험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6회 시험이죠. 자, 26회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 우리가 경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출제 경향에 근거해서 우리가 학습 전략, 또 공부 대책 뭐 이런 걸 세우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교재가 우리가 제3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편, 그리고 제2편, 그리고 제3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제1편은 이 부동산 학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총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이 총론, 이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 총론은 상당히 이 기초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데서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학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낮게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우선 올해 출제 3문제 우리가 평균 우리가 매년 3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하는 범위가 바로 총론인데, 이 총론 중에서 우리가 이 부동산 올해 시험에서는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 이 부동산학의 개념, 부동산학의 성격, 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이라든지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 등이 출제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보면요, 보통 이게 한 4, 5년마다 한번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5회 시험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 출제했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개념에 대해서 내년도 시험에는 이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또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용어. 자, 이 토지가, 우리 토지는 땅이잖아요. 이 땅이 현장에서 어떤 용어로 불리우냐, 뭐 택지 개발을 한다 할 때 뭐 택지라든지 또 맹지라든지 뭐 필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우죠. 그래서 이 토지의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또 요즘 계속 한 문제 출제되고 있고, 올해 시험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개념 묻는 문제죠. 자, 그리고 토지의 또 특성이겠죠. 자, 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이 토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했는데, 올해 시험도 우리가 토지 특성에 관련돼서 출제를 했는데, 자, 이 개념 위주로 우리가 내년도 시험에도 이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론은 이 3문제 내외가 또 출제되는 범위가 되겠죠. 제2편은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강론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동산의 강론은 우선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 경제 이론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경제 이론에 우리가 재작년 계속 5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5문제 내외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보게 되면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수요, 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수요인데, 이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 이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수요 변화에서 우리가 올해 시험에, 작년도에는 25회 시험에서는 수요의 감소에 대해서 출제했고, 26회 시험에는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출제했습니다. 이 수요 변화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7회 시험에서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부동산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이 수요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 자,
우리가 4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6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한 내용이죠. 이 공급에 있어서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있어서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 탄력성이 나오는데, 이 수요에 있어서의 탄력성,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있어서의 개념이 있죠. 자, 이 탄력성의 개념이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뭐 25회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25회 시험 한 문제, 26회 한 문제, 24회는 두 문제죠.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26회 시험에서는 이 교차 탄력성에서 출제했고, 25회 시험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24회는 수익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이용한 문제, 또 수익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성은 매년 출제를 하는데, 특히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한다는 것은 이 수식, 이 탄력성의 각 개념의 수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개념이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에 있어서의 계산 문제 유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바로 균형 가격인데, 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 이 균형 가격에 있어서의 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또 우리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기가 시간이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 경기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 또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이 시장과 이 공간, 이 구조에 관련된 이론이겠죠. 자, 부동산 시장을 하게 되면은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이 독특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입지이론에 관련해서 특히 상업 입지론에서 학자들에 있어서의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의 개념인데, 자, 올해 시험은 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출제됐는데, 네일리라든지 허프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견해, 크리스탈의 이론, 이런 학자들의 상권 분석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26회 시험은 네일리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험에는 우리 다른 학자에는 허프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 도시의 내부 구조,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관련된 도시 내부 구조 이론과 또 이 지대 이론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견해가 우리가 또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장 및 공간 구조 이론에서 우리가 또 매년 또 우리가 3-4 문제가 출제되는 상당히 또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론인데, 자, 이 부동산 정책 이론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이 시장 개입의 이유가 뭐냐? 예? 여러분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라든지 또는 근거, 이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뭐냐? 이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시장 개입의 이유 및 방법. 또 관련해서 우리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정책 수단 많죠.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토지 정책 수단, 토지 은행 제도 이런 내용들이 출제를 많이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죠. 우리가 임대 주택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인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든지 관련된 조세의 정책과 관련된 조세의 귀착과 정가에 관련된 문제가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26회 시험은 5문제, 그리고 25회 시험은 3문제, 그래서 평균 우리가 4문제 내외가 또 출제가 되는 또 부분이 정책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책 이론도 우선
그리고 우리가 강론 중에서 우리가 매년 뭐 7문제, 8문제 가까이 나오는 이 투자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투자 이론에서는 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이 어떤 관계느냐,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 뭐 이런 게 있겠죠. 위험,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우리가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화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 관련한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금융수학이라든지, 우리가 현금, 우리가 수지 흐름에 있어서의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뭐에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또 7문제 내에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또 수식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투자론 분야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한 단원이 바로 이 투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금융 이론이 또 우리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또 매년 출제를 하는 부분이겠죠. 이 자금을 융통을 하는 게 금융인데, 이 금융에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지분금융,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금융이라든지, 이 금융에 있어서의 개념 또는 금융의 기능 뭐 이런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게 유리한 거냐. 대출받으면 돈을 갚을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이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는 게 좋을 것인가. 이 저당 우리가 상환에 있어서의 방법이 있겠죠. 저당 상환 방법이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우리가 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있어서 노후 생활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제도라든지, 우리가 저당에 있어서의 이 유동화를 또 가져오겠죠. 저당의 유동화, 주택저당증권, MBS인데 MBS 주택저당증권을 또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 MBS에 관련된 내용이 또 출제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인 니츠라든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프로젝트 금융이죠. 이런 내용들이 금융이론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이라든지 개발 관리 이론인데, 보통 한 시험 문제에 한 4문제 내지 5문제인데 올해 7문제 출제했었죠. 그래서 평균 우리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우리가 26회 시험은 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25회 시험에는 우리가 또 5문제가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4, 5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된다 보는데, 부동산 우리가 개발론이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개발에 따르는 위험과 타당성 분석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위험 또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또 우리가 민간 주체에 의한 개발 방식이라든지, 또 민자 유치에 따라서 뭐 BTO, BOT, BTL 뭐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민자를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BTO, 뭐 BOT, 뭐 BTL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방식이 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 부동산 관리론에서 또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26회, 25회 계속 2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부동산 관리,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라든지 관리 주체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 방식, 또는 전문적인 관리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라든지 건물의 우리가 내용 연수에 따라서 건물의 생애 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매년 또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3편으로 가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감정평가 이론인데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론이죠. 이 부동산 가격론에서 이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또 우리가 출제를 했습니다. 26회, 24회 시험은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이게 또 출제를 했었죠. 이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좀 우리가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또 가치의 발생 원인이 뭐냐. 자, 부동산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발생 요인 뭐 이런 것도 우리가 22회, 24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고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평가에 있어서의 방식이죠. 이 감정 평가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원가법과 있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중에서도 특히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 26회 시험 계산 문제가 출제했는데 24회, 25회, 26회 시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27회 시험에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내용인데 자, 26회 시험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개념을 출제했고 공시지가 기준법의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가 출제했는데 이 계산 문제 좀 주의를 한번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물건별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엔 물건별 평가가 작년 우리가 5회 시험에 한 문제, 26회 시험에 또 관련해서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했었죠. 물건별 평가가 또 중요하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25회 시험에는 3문제가 출제를 했는데 26회는 한 문제죠. 매년 한 문제 정도 여기가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3편 부동산 감정평가이론은 6문제 15%가 출제가 되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학개론 전 범위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본서를 우리가 철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은 또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이 계산 문제가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출제를 하죠. 이 경제이론에서 출제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정책이론, 또 부동산 투자 금융에서 출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부동산 이제 우리가 학에 있어서 계산 문제는 8문제 내외로 출제합니다. 26회 시험은 8문제 출제했죠. 우리가 5회 시험은 11문제 출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8문제 내외가 출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문제는 우리가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출제 경향에 맞춘 학습 대책에 따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 이해를 해야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복습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계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교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뭐를 중심으로 이론 중심으로 항상 암기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방향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은 항상 이 경제이론과 투자 금융 관련해서 수식이 들어가다 보고 또 그래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학개론은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중요 내용을 우리가 강의할 때 메모 우리 장을 통해서 간단히 필기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것이 부동산 학개론을 고득점 맞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기초서 기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